네, 시장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시장이 계속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도 이제 산타랠리가 가능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만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오늘 전화 연결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뭐 이번 주에 PCE 지표부터 시작해서 뭐 유가 관련 회의 있다 이런 말은 제가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연말로 갈수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지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분주하게 움직인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번 자금이 어디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저렇게 기사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8월만 하더라도 저런 기사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당시 이제 금리가 5%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서 MMF에 두기만 해도 5%, 연 5%를 받을 수 있었다 하는 차원에서 사상 최대 경신했다 하는데 아래쪽 그래프에서는 왼쪽 것이 보면은 월별로 MMF 쪽에 자금이 유출되거나 유입되는 상황이었는데 여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건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 MMF가 15조를 돌파했다 하는 얘기가 8월이었습니다. MMF로 돈이 몰린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신다면요. 지금 이제 어제 나왔던 월스저널의 기사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결국 월스저널 사상 최대를 기록한 미국에서의 얘기입니다. MMF 잔액. 저것이 결국 주식이나 채권의 강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죠. 지금 금액 보시면은 저렇게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5조 7천억 달러라고 하네요. 그 중에서 이제 저기도 한 5%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월스트리트 일부에서는 월스저널의 기사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이 계속 개선된다면 하는 가정하에 그렇게 된다면 현금이 주식과 채권의 잠재적인 강세 요인이 된다. MMF에 잠겨져 있던 돈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이 개선되고 그래서 시중 금리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기대되면서 금리가 낮아진다면은 이제 주식이나 채권 쪽으로 한번 옮겨갈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여러 월가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단기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자산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이다. 자, 두 개 다 금리가 낮아진다면 인플레이션 전망이 계속해서 개선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현금이 드디어 이제 주식시장으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 지난 11월 들어서 많은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개인들만 참 분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한 11시 30분쯤에 저 화면인데요. 즉 보다시피 순매수 규모보다도 왼쪽에 매수 규모와 매도 규모를 상쇄해서 순매수냐 순매도를 따지는데 기관이나 개인에 비해서 코스피나 코스닥 할 것 없이 특히 코스닥은 더 규모가 대단하죠. 코스닥은 4조 2천억, 4조 1,900억 이런 식의 샀다 팔았다 사자와 팔자가 부딪힌 가운데에 아까 11시 반 기준으로는 한 700억 가까운 순매수, 코스피에서는 540억 가까운 순매도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개인 투자 비중이 64% 세계 최고 1위다. 이 얘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이만큼 개인 투자자 비중이 이렇게 늘어난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코로나 팬데믹 시국이 만든 건데 이 상황 하에서 한번 보시면은 S&P 500 지수 좋았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8월 이후부터 이렇게 지수가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돈들이 MMF로 옮겨갔다는 얘기는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익 실현하고 나서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 이제 돈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또 우하향하는 고점끼리 연결한 단기 하락 추세선 돌파하면서 또 랠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저 두 개 다 지나고 보면은 왜 8월 들어서 꺾였고 왜 또 10월 하순부터는 또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던가 돌이켜 본다면 연준이죠. 8월 FOMC에서 조금 센 척했던 연준. 그러다가 이제 또 11월 1일 날 FOMC에서는 또 결국
시장이 듣기에 달달한 얘기, 그리고 금리 인상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겠다는 기대감을 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지난 여름에 봤던 저 고점을 갖다가 한번 찍을 것인가 아니면 저것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아래쪽 기술적 지표를 보자면은 어느 정도 과매수 국면에 접어들었고, 시기적으로도 또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개인들이 많이 움직이는 미국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다음 닉케이 보시죠. 닉케이도 보시면은 저렇게 해서 한눈에 보시기에 전 고점을 갖다가 열고 갈 수 있는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중천정 비슷하게 형성하고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콩 한번 보시면요. 중국이나 뭐 홍콩이나 요즘 같이 그렇게 묶어서 본다면은 부동산 쪽에 또 뭔가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부양책이 임박했다 이런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 뭐 상해나 심천 그리고 홍콩 다 안 좋은데요. 항생 H 가져왔습니다. 뭐 저기서는 뭐 특정 매체의 제목만 인용했습니다만 모든 매체가 지금 또 갑자기 또 ELS 얘기를 하고 있죠. 금감원에서는 또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가운데 부분의 고점이 2021년 3년 전에 결국 3년 전이 아니고 2년 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12,000대에서 벌써 6,000이 아니라 5,000 아래도까지 찍었다가 지금 6,000 근방이면 벌써 반토막입니다. 지수가.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은 결국 저렇게 해서 매체마다 조금 얘기는 다르죠. 손실에 이르는 쪽이 한 3조 규모 될 것이다. 뭐 4조 7천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옵니다. 왜 꼭 잊을만 하면 꼭 이런 기사를 우리가 마주치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결국 가장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풋옵션을 갖다가 매도해서 생긴 그 프리미엄으로 결국 이렇게 저렇게 현란한 선진금융기법인 옵션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썼고 합성해서 만든 저거죠. 결국 저금리 시대에 조금 더 주는 그런 상황 하에서 설마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절반 깎이겠습니까? 지수가 10%, 20%, 30% 더 내려가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팔았는데요. 항상 또 보면은 장이 좋을 때 또 저렇게 들어가서 꼭 흔들리게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우리 코스피의 두터운 기술적 저항을 한 번만 더 눈으로 확인하고 가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우선은 고점끼리 연결한 우하향 검은색 선이 하락 추세선입니다. 단기 하락 추세선까지 왔고요. 구름대는 금요일 날 말씀드렸고 구름대 상단에서 갑자기 기울기가 가팔려지면서 꺾이고 있고요. 그리고 절묘하게도 그동안 하락폭에 대한 61.8%가 지금 515에서 뭐 그 근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520이라는 저항 구간을 갖다가 좀처럼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아래쪽에 보시면 RSI나 스타캐스틱 할 것 없이 조금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기 이전에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없느냐, 기술적 저항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일목균형표 상에서 일간 일목균형표에서 올라오고 있는 저 빨간색 선, 전환선은 그래도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 더 보시면은, 위클리로 보시면은요, 똑같은 저 그림을 그냥 위클리 차트로 전환하는 순간에 그동안 하락폭의 61.8% 저항에서 막히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간 하락폭의 1.618배와 2.618배라고 찍혀있는 저 레벨들입니다. 여기서 2.618배,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저 레벨이 결국 우리가 봤던 3,300 역사적 고점이었다는 것에서 또 절묘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남은 거는 그거 같습니다. 결국 환율과 금리입니다. 달러가 조금 이렇게 그나마 아직까지는 강세로 돌지 않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미국채 금리나 우리 국내 시장 금리가 조금 꿈틀거린다는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냥 이쪽이 개인들이 뭐 예를 들어 머티리얼스 사다 보니까 다른 2차 전지주가 못 가고 하는 그런 식의 수급상의 뭐 쏠림이 좀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전 내일 또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